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24%, 유럽연합에는 20%의 상호 관세가 책정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5% 가까이 내리는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거래가 많은 핵심국인 중국에 대해서 34%, 대만에 32%의 상호 관세가 각각 부과된 영향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중 차량 인도량이 33만 7천 대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13% 감소한 규모인데다가 전문가의 전망치 40만 4천 대를 크게 하회하는 규모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해 구리와 의약품, 목재에는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괴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기타 특정 광물 등 역시도 예외로 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전 세계가 숨죽이고 기다렸던 4월 2일 드디어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정규장에서만큼은 일제히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관세가 최대치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될 것이고 또 이후에는 협상을 통해서 낮춰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마감 이후에 실제적으로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오는 4월 5일부터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또 여기에 별도로 이 중에서도 무역 적자가 극심한 60여국에 대해서는 이 60여국에 대해서는 9일부터 상호 관세를 추가로 얹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5%, 일본에는 24%, 중국에는 34%의 상호 관세가 추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각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3.67% 급락 중이고요. S&P 500 선물 역시 마이너스 3% 가까이 급락 중이네요. 또 니케이가요 2.7%가량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보다 더 강하게 밀려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고요. 테마주를 보자면 오늘은 바로 이 정치 테마주의 날인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주만이 거의 독주하는 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로봇 테마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SK그룹 역시 이 로봇 전쟁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매기를 모아주고 있고요. 또 아마존이 틱톡 인수를 위한 최종 제안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오늘 디지털 플랫폼까지 약하게나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망의 4월 2일 관세가 발표된 우리 시장 첫 거래일 바로 유가증권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0.6% 이상 내려졌었죠. 지금 이 시각 1.6% 급락 중이지만요. 니케이가 장 초반에 3%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2,46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 역시나 이 예상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매도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5천억 원 이상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0.71% 예상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코스닥이고요. 680선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은 단단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입니다. 현재 이 개인과 더불어서 나홀로 물량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개인이지만요.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네요.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가 나란히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오늘보다 굉장히 우리보다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를 지지하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상호관세 대상에서 비껴갔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24% 관세, 여기에다가 자동차의 기존 25%의 추가 관세가 별도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동차를 타깃으로 한 이 산업 피해 본격화가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표적 섹터들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섹터는 바로 강관, 가스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어제 이 관세가 발표가 됐었나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빨간불을 일제히 켜주고 있는 강관, 가스관주입니다. 과연 오늘 중에서 이 중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도 관세 발표를 보면서 모든 시장 반응이 다 비슷합니다. 좀 심했다, 좀 과하다라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 반응의 증거가 미국 시장이 어제 장 마감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해서 그러니까 장 시작서부터 막 반등을 주더니 플러스라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던 이유는 그래도 트럼프가 뭔가 발표한 이후에서 뭔가 합의점이나 아니면 좀 여태까지 좀 과하게 빠졌으니까 과하게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런 분위기였어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막 기사 막 나오죠. 뭐 민주당 누구 나오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또 경제 무슨 의장 나오고 뭐 해갖고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저런 식으로 할 거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뭐 25% 부과하는 건 알겠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그리고 나서 뭔가 당근을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발표하고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저 어제 우려했던 부분 바로 쌈딱 수준으로 일단 뭐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강하게 너무 몰아쳐서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것도 비상이 걸린 건데 거기에 이제 순응하지 않고 이제 맞불 작전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복 관세 지금 막 얘기 나오고 있죠. 보복 관세로 뭐 42조인가? 42조 정도 통합해서 한 42조 정도를 미국한테 이제 부과시켜 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2 플러스 뭐 알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당연히 뭐 미국이나 캐나다도 뭐 이제 그런 준비를 할 것 같고 느낌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요.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가정이 이번 관세 발표로 인해서 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700만 원 정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평균보다 700만 원씩 더 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찾아올 거고 경기 침체, 소비가 이제 안 나오게 되죠. 아니 700만 원씩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일단 자동차 가격이 확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고 해도 이전보다 확 비싸지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뭐 라면 뭐 2,000원에 사 먹었던 거 갑자기 뭐 2,900원, 3,000원 한다 그러면 주머니가 잘 안 열리듯이 3만 원 하던 거 5만 원, 6만 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25%, 30%이 부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계란 가격도 상승을 최근에 해서 이제 조류독감 때문에 그런 거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계란 가격도 올라가고 뭐 오렌지 가격도 올라가고 당근 가격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뭐 철강 가격 올라가면 뭐 이것저것 뭐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은 아침서부터 그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마감 이후에 4% 폭락. S&P 500은 뭐 거의 뭐 5% 가까이 폭락을 했다가 지금은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폭락을 하니까 자 일본 시장 보겠습니다. 일본 시장이 아침에 4% 폭락을 했었어요. 4% 폭락했다가 지금 낙폭을 지금 줄인 겁니다. 이게 지금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4% 폭락했다가 3%로 줄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충격은 끝난 거냐? 우리나라 시장 안 빠지는 조명관님? 그건 재수가 좋은 겁니다. 원래는 예전 같았을 경우에서는 미국 선물이 4% 이상 폭락을 한다. 그다음에 일본 시장이 4% 이상 빠진다. 지금도 3% 이상 빠지죠.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닌데 과거에 어땠냐면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오후장에 이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8% 이런 식으로 빠졌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버티죠. 이러다 오후장에 아주 그냥 박살이 나면서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안심하기는 이르다. 근데 오후장에서 종목들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럼 지금 현금화해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10%도 안 깨져 있거나 5%도 안 깨져 있으면 할 만한데 이미 손실이 30% 40%돼 있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일본 불화수소 있죠. 포토 레지스트리 뭐 이제 경제 그 제재 가한다고 그러면서 급락을 했지만 결국 올라갔잖아요. 코로나 때도 급락을 했지만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런 기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좀 과도하게 독단적으로 지금 전 세계 뭐 미국인들한테 지금 욕먹기 딱 지금 좋은 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왜 이런지도 저도 모르겠는데 원래 인기 투표쟁이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욕먹을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경제 원리에 자기가 맞겠다. 근데 여태까지 그거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모든 경제학자들 뭐 교수들부터 해서 여태까지 뭐 역사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싼 것,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렇죠. 싼 것들을 해서 그렇게 경제를 갔을 때에서 가격이 낮춰주고 하니까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관세를 많이 매기면 공장을 다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물론 저보다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다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실험 도구인 겁니다. 트럼프의 생각대로 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냐? 근데 되면 뭐라 할 겁니까? 미국 사람만 잘 먹고 잘 사고 나머지는 다 힘들 텐데. 저는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먹을 이 지금 트럼프의 이 상황이 욕을 먹다 보면 좀 바뀌는 경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불화수소 이슈 때처럼 코로나 이슈 때처럼 지금 흔들리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그 트럼프는 인기쟁이기 때문에 욕을 계속 먹다 보면 분명히 생각이 좀 바뀌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저는 투매보다는 손실이 작으면 현금화도 필요하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를 매기고 싶은 게 아니고요. 조정받으면 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뭐를? 오늘 하나도 안 빠집니다. 로봇주. 오히려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로봇주,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쪽에서 가스관, 강관업체들.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거의 4주, 5주 내내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머스크 테마주들 이쪽으로 해야 된다. 일단 강간업체 가스가 관련주들이 왜 안 빠지는 거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에서 그래도 덜 피해를 받는 쪽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31조 투자한 걸로 인해서 관세에서 너네는 면제해 줄게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발표한 거 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그저께 급락한 게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짓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전기도 생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부품도 미국에서 생산. 그러니까 결국은 다 미국 기업으로 하루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국에서 고용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사가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만 만들었을 때에서 면제해 준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 좋은 얘기입니까? 30일도 투자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수출주들도 지금 비상입니다. 면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충격과 공포 속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게도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원래 우리나라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지금 코스닥 0.41%가 아니고요. 코스닥 오늘 5%, 6% 박살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종목들이 15% 이상 아침부터 빠졌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빠지죠. 저도 왜 안 빠지는지 한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빠질까? 원래는 빠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본 시장 4% 빠지고 지금 나스닥 선물 지금 4% 빠졌다가 지금 3. 몇 프로 줄었지만 오후장에 5%, 6% 빠질 수도 있고 그럼 얼마든지 빠져도 되는 이런 시장인데 거기다 지금 공매도 시작했다면서요. 그럼 공매도 시작했으면 더 빠져갖고 우리나라 시장 2,000개 주고 1,500개 주고 그럼 공매도 하는 얼마나 좋아요? 삼성전자 2만 원 내려가고 10,000원 내려가면 공매도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공매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그거고 그다음에 3위가 하이닉스인데 그럼 폭락시켜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 꼭 맞는 건 아닌데 하도 개인 투자자들 미국 주식으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미국으로 계속 넘어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하고 있는 세력들은 그러면 미국 가서 해야 되는데 미국은 경이 넘어요 시가총액이. 2경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작으니까 갖고 놀기 좋죠. 그러니까 빼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 빼봤자 개인들은 다 미국으로 다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그래서 드렸던 거고요. 원래는 지금 어쨌든 아침서부터 종목들이 15%, 20% 폭락해가지고 오늘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에 싸게 사는 기회. 왜냐면 제가 일본 그때 경제 그 불화수소 그 경제 제재 가했을 때 급락한 다음에 좀 상승하는 그런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히려 안 빠지는 거는 이거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뭐 어쩌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했었던 로봇 테마, 그러니까 미래가 창창하게 있는 쪽들은 공매도 치기도 어렵고요. 미국은 이제 트럼프도 욕을 먹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바뀔 겁니다. 원래 전략이 그렇다 했죠. 먼저 거칠게 몰아붙인 다음에 당근 주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3.8% 지금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어제 그저께 떨어졌었으면 오늘 1%밖에 안 빠졌을 텐데 오르다가 지금 충격 맞아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 그렇죠. 탄핵일 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기각인지 인용인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인용이 될 것이다, 탄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효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오늘 관망 내지는 조금씩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는 약 1.1% 하락하는 반면에 니케이의 경우에는 3.4% 폭락하고 있네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대미 수출의 약 30%가 바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와 더불어서 또 국가 차원의 상호 관세 24%까지 실질적으로는 이중 과세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증시에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트럼프가요, 쌀 700% 고관세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농산물 보호 정책을 겨냥하는 발언까지 밤사이에 했습니다. 지금 현지 일본 언론의 방송을 좀 보자면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히 배신당했다 이런 반응들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지수 대비 엔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3% 오른 148엔대에 거래 중이면서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그렇게 화폐 변동에 있어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샵 0082번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휴스틸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휴스틸 또 오랜만에 나와준 종목인데요. 지금 이 시각 그름 1%대 상승 보여주면서 굉장히 견조하고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0원 선을 막 돌파했는데요. 전문가님, 현재의 자리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요? 자, 일전에 동양철간을 들였었었는데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가 급등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해결된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난리가 난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각국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맞설 거냐. 방법이 없어요. 원래는 기존에 나왔던 방법들은 미국에 있는 가스를 사주면, 그러니까 LNG 가스를 많이 사거나 무기를 사주면 그러면 트럼프가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면이라는 건데 그러면 공장 지으면 그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은 어디 가서 일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난 게 모든 기업들이 지금 미국 가서 공장 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업자들 계속 양산될 거고 사람도 안 뽑을 거고 소비는 마를 거고 이게 이제 걱정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럽 나라들도 그걸 원하는데 유럽 나라들은 안 가죠. 그러면은 유럽 자기네 나라 망한다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갔단 말이에요. 큰일 났죠.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관세 충격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업종들이 뭘까 이게 지금 찾기 수혜적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주들은 지금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물론 이것도 수출주지만 미국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알래스카 LNG 가스 팔아가지고 가스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 한국 도와줘 뭐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거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들은 너네는 면세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FTA도 우리가 맺자 그랬어요? 미국 가서 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놓고 나중 와갖고는 그러니까 억지죠 억지. 그러니까 또 억지를 부리게 되면 그래 알래스카 개발은 너네들은 면제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관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관대하게 대하고 자기네 불리한 것들은 좀 뭐 억지를 대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죠. 정치적 불안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업종이 뭘까 고민을 해보면 LNG 가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복잡하고 막 어렵고 지금 경제에 얽혀 있고 뭐 경제학자들도 이거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뭐 저도 몰라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주식하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가운데에서 뭐가 유리할 거냐 해서 제가 계속 한 달 동안 얘기했던 게 트럼프 관련주 쪽에서 LNG 가스선 관련주. 왜냐면 조선주, 조선 기자재도 잘 움직였고 그래서 오늘도 그 휴스틸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동양철관도 잘 움직이고 있지만 휴스틸뿐만 아니라 이쪽 강관업체, 가스관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쪽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 우리나라 시장 오늘 급락 나올 줄 알았는데 급락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슬슬 이렇게 조금씩 사볼 수는 있다. 근데 아직 시장이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니까 강하게 사지 마시고 일단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휴스틸 저희 자세한 전략과 매수가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짚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24일 동양철관 95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5일과 26일 DK락 8,110원 그리고 8,030원 양일 모두 빨간불 켜주게 됐습니다. 또 3월 27일 동양철관 950원 다음 날은 1,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양일 모두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3월 31일 동양철관 1,000원 그리고 4월 1일도 동양철관 1,000원 마찬가지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어제 만나봤었던 휴림 로봇 2,067원 선에 공략을 해봤는데 2%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기록해졌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번 주는요. 동양철관 그리고 휴림 로봇까지 만나봤는데 또 오늘은 섹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과연 휴스틸까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자세한 매수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휴스틸, 뭐 넥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화성밸브 다 비슷한 애들입니다. 최근에 계속 뭐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게 LNG 가스선이고 그다음에 로봇주들은 몇 번 안 했을 거예요.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몇 번 추천 안 했던 이유는 비싸서 좀 빠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로봇주들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큰 폭락 없으니까 좀 상황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어제 드렸었던 종목 휴림 로봇. 자, 휴림 로봇 모양 이쁘죠? 자, 이미 급등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가 급등하고 있냐면 유일로보틱스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서도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급등은 아니지만 원희골딩스 로봇주 이것도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이것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로 최근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원희골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날인 게 원래 아침부터 10%, 15%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오늘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래도 사실 되는 날이거든요. 일본 불화수소 이슈 때처럼 뭔가 악재가 지금 확 터졌잖아요. 생각보다 좀 충격적으로 관세 반표를 해버리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안 떨어지고 지금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나머지들도 크게 안 떨어지는 게
그래도 이렇게 로봇주라든지 저쪽에 오늘 방산주라든지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가스관 이런 애들이 강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라 이거 뭐지? 해가지고 안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 오늘 종목들이 막 죄다 막 10% 20%막 미끄러져 막 어떤 종목 하한가 5개 나오고 여기 막 나오고 막 그러면 종목들이 겁나가지고 너도 나도 다 던지고 그러면 종목들이 막 폭락하고 막 공매도 하는 사람들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지금 미국 주식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치는 애들도 다 넘어가면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공매도도 뭐 누가 뭐 아니 뭐 연극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도 관객이 있어야 그렇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다 소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도 누군가가 사줘야 이 시장이 돌아갈 텐데 다 미국 주식으로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로봇주들도 이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휴림 로봇 여기서부터 떨어져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자리는 원래는 있었지만 오늘 시장 이렇게 안 빠지는 거 봐서는 앞에 거래량 실렸고 로봇주는 뭐 샘 알트먼이 됐든 머스크가 됐든 젠슨 왕이 됐든 인사수가 됐든 누가 됐든 그렇죠? 또 얘기는 나올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은 미국 시장이 오늘 또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어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1.6%, 2%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뭐 로봇주들이 뭐 알아서 좀 움직여준다 그러면 고맙죠 뭐. 시장도 지금 이런데 올라가주면 잘 팔면 되고요. 흔들리면 원래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같은 날 흔들리면 그래도 버티는 거는 이쪽이 낫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는 내려올 때 더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시장이 뭐 죽으러 내려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원래 오늘 종목들이 10% 20% 빠져도 되는 날이었는데 안 빠지는 게 그냥 신기한 날. 그래서 로봇주들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로봇주들 다 그래요. 지금 시메스, 로보스타, 로보, SBB테크 다 플러스입니다. 로봇주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플러스예요. 떨어지는 거 크게 폭락하는 것도 없어요. 약보합 아니면 다 플러스권. 자, 그래서 휴림 로봇은 그나마 괜찮다. 지금 시장에서.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 퍼스텍, 방산주. 시장에 급락이 안 나오니까 퍼스텍도 안 빠지고 오늘 잘 버티죠. 플러스 0.44%.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일본 시장 급락 나오고 이따가 이제 뭐 잠시 뒤에 한 4분 뒤에 또 중국 시장 열리겠지만 또 대만 시장도 열리겠지만 일본처럼 떨어지겠죠 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은 0.5%밖에 안 빠지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35%밖에 안 빠지고. 그러니까 먼저 미리 어제 얘기했던 마법의 그 단어 선반영됐다. 우리나라는 너무 싸다. 뭐 이런 이유로 너무 과도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버티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지금 안 좋게 지금 선물이 박살나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건 좋은 거죠 뭐. 그래서 퍼스텍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 이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 잘 버텨주면 뭐 조만간에 뭐 미국 트럼프가 뭔가 협상의 여지에 대한 얘기를 남겨주면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근데 얘네들이 왜 안 떨어지는지는 오늘 좀 신기한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과거서부터 보면은 아시아 증시 급락 나고 미국 선물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는 2배 더 빠졌었는데 미주 선물 3% 4% 우리나라는 5% 빠졌었어야 되는 서킷 브레이크 아침에 걸렸었어야 되는 거죠. 일본 3% 4% 빠져서 우리나라 6% 7% 떨어져 갖고 다들 여러분들 다 막 힘들어 갖고 아침에 막 이제 주식 다 던져버리고 그만할까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느낌이 어라? 왜 안 떨어지지? 이상하다 하면서 희망이 좀 생기죠. 트럼프 머스크로 집중해야 됩니다. 시장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락장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본 불화수소 이슈처럼 흔들었다가 올라가고 코로나 때처럼 흔들었다가 올라갈 시장이지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시장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휴스틸. 싸게 사는 게 좋은데 사실 지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조금의 그 협상이 여지만 남겨놨었어도 오늘 사는 날이죠. 오늘 사는 날인데 트럼프가 너무 강경하게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싸우자식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맞불 관세 얘기 나올 거고 또 안 좋은 얘기 나올 거고 미국 경기 침체 얘기 나올 거고 소비 줄어들 거라 얘기 나올 거고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거라서 그래서 흔들 때 좀 싸게 사시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가 조금 유해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4,90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오늘 우리나라 올랐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미국 시장 안 올라가는데 반등 안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뭐 계속 올라가겠어요. 오늘 운이 좋아서 안 빠지는 거지. 근데 그래도 이런 애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휴스틸 이렇게 많이 빠졌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져서 4,9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이거 외에서도 뭐 넥스틸 오늘 6% 이상 올라가고 있는 많이 빠졌다고 반등 나오고 있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아직 상황이 뭐 반전되거나 좋은 상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도 잘 버티고 있고. 근데 이게 1,400원, 1,5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1,400원, 1,500원 넘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큰 호재가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뭔가가 뉴스가 크게 뭐가 나왔을 겁니다. 한국 너네들은 1,000조 줄 테니까 일 좀 도와줘 그러면은 1,000조면 우리 할 만하죠, 그렇죠? 1,000조 준다 그러면 해야지. 뭐 그런 엄청난 얘기가 나오면 지금 64조 얘기 나오는데 엄청난 커다란 선물과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뭔가 얘가 급등이 돼 있겠죠. 뭐가 나올지는 저는 몰라요. 1,000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큰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얘가 이미 1,400원, 1,500원 급등이 있을 거고 그때에서 안 올라간 휴스틸이나 넥스틸이나 DK락 이게 안 올라가는 애들은 그때 쫓아가도 된다. 근데 아직은 동양철관이 넘어간 게 없으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로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런 섹터들이 좋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휴스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휴스틸 저희 4,900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바로 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역시 이렇게 플러스 알파 수익을 더해 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인탑스 들어와 있네요. 현재 인탑스 18,200원에 15%가량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주가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약 2%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15,720원. 오늘 2% 하락 정도는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기에는 차트 흐름이 계속해서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현재 인탑스 거의 추세를 이탈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자, 인탑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싸 보이죠. 근데 약하죠. 싸 보이는데 약합니다. 싸 보이는데 강한 걸 해야 돼요. 강하고 싼 걸 해야 됩니다. 싸 보이고 약한 건 잘 안 가요. 얘가 그거예요. 왜 잘 안 가느냐. 싸 보이고 약하니까 일단 싸니까 자꾸 누가 사요? 개인들이 자꾸 탑니다. 올라타요. 자꾸 개인들이 타니까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죠. 주가가 무거워지니까 잘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계속 위협 사격을 합니다. 나 떨어질게요. 나 박살난다. 나 50% 빠진다. 그래야 개인들이 겁먹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갑자기 확 하고 흔들어갖고 개인들을 놀라게 만든 다음에 개인들 털어버리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 보이고 약한 종목은 진짜로 공포를 준 다음에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쾅쾅쾅쾅 박살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이런 데 들어갔다가 안 움직여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물린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15% 정도면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종목 교체할 수 있으면 로봇주나 아까 얘기했던 LNG 가스선 관련주, 조선기자재 이런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아요. 뭐 손실폭이 30%, 40%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안 움직여요. 무겁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꾸 물타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빠져 있는 방산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는 로봇주나 LNG 가스선이나 좀 덜 올라간 그런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고. 근데 지금 14%도 좀 부담이 된다, 손절하기가. 그러면 조금만 반등 주면 17,000원 정도만 반등 줘도 손실이 7% 정도로 줄어들죠. 어쨌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실이 줄어들면
좀 인기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슈주, 인기주 이런 쪽으로 교체하시고 이거는 차트가 너무 약해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교체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만 원에 2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요. 111만 3천 원, 6%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반도체와 구리, 목재와 더불어서 의약품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풍지대로 새롭게 떠오르게 되면서 오늘 일제히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들 힘을 내주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역별 매출 실적을 좀 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이 미국향 매출이 약 25% 정도에 불과하지가 않네요. 전문가님,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관세 장벽을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트럼프가 관세를 의약품을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발표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좋은 얘기 해줄라나? 자, 근데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강해요. 이렇게 지금 우상향으로 차트가 강하죠. 좀 전에 제가 상담을 했었던 인탑스는 차트가 어때요?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강하고 약한 거는 차트가 이렇게 암울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지, 머리를 치 올리고 용 차트, 용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강하고 약한 거는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상향, 정배열, 차트 길게 봐도 우상향이죠. 강한 거예요, 그냥. 강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올라가고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2016년도부터 계속 상승하니까 지금 몇 년째, 최근 1년 동안 계속 상승했고 여기 2년의 박스권을 거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거의 주도주급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지금 다 약해요. 약하지만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만큼은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뭐 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116만 원이니까 거의 뭐 최꼭대기에 사신 거죠. 뭐 최꼭대기에서. 몇 년 꼭대기냐면 요 차트에서는 2016년도서부터니까 9년 동안에 최꼭대기에 산 겁니다. 그래서 최꼭대기에 산 거를 가지고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강한 종목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다시 날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다시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그렇게 해야 이걸 버틸만 하지 계속 고점에서 갖고 있으면 흔들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불안해서 갖고 가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뭐 100만 원 선에서 105만 원 선에서 뭐 이렇게 다시 조정시 재매수하고 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떨어질까 봐 겁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약한 종목들이 더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아주 그냥 바득바득 그쵸? 잘 올라가네요. 급등은 안 나와도 오르긴 오르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재룡전기 보도록 할게요. 45,000원에 30%. 지금 시각 재룡전기 주가 흐름 보자면 32,200원 선 간신히 3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2.58% 내려가고는 있는데 오늘 5일선 밑으로 살짝 추락하는 모습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최저가 흐름 이어가려고 하네요. 전문가님, 재룡전기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참 약하고요. 아쉽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관세 때문에. 그러면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를 못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IT주들이 떨어지고 마찬가지 인공지능과 뭐 이런 애들 전력주도 거기 엮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좀 계속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상에서 반등 주고 지금 안 빠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소식은 없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세요. 관망은 하시되 말이 좀 바뀌게 나와야 됩니다. 트럼프가 좀 말을 조금 돌리거나 여지를 다시 남겨서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누르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 줄 수 있는 상황이 반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뭐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안 좋은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기술주들이 시간에서 오늘 폭락이 나왔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차후에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사이 테슬라가 부진한 1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 급등해줬죠. 저도 정말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인도량을 압도할 만한 호재가 있었다는 건데 과연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이 기사 제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Tesla shares rise on report Elon Musk could be leaving Dodge Bus soon. 자, 이 테슬라의 주가가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다찌를 곧 떠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했다라는 소식. 어제도 좀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 핵심 포인트 바로 보자면요. 가장 먼저 인도량 관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At its session loss, it had dropped as much as 6.4 point on the back of weaker than expected vehicle deliveries for the first quarter. 자, 1분기의 경우에는 장중 최저점에서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영향으로 최대 6.4%까지 테슬라가 주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요. 33만 7천 대가량이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나 급감한 그런 수치이고요. 또 전문가 전망치 40만 4천 대와 비교해도 한참 못한 수치였죠. CEO 관련된 리스크도 있었지만 이 모델 Y의 생산 라인 개선 작업을 위해서 1분기에 부분적으로 가동 중단이 이뤄진 점 역시 다시 한번 이 생산량을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cites Trump insiders noted that while President Donald Trump is pleased with Musk and the Dodge spending cuts that have been pushed through, the two decided in recent days that a billionaire would soon return to his business. 자, 이 억만장자가 곧 얼마 안 있어서 그의 사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추진된 다찌 지출 삭감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곧 그는 돌아갈 것이다. 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에서 몇 주 내에 물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가 이날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도 비슷한 소식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머스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요.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1년에 최대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어느 시점에 그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실제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밤 나온 폴리티코의 현재 기사에 대해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잘못된 보도라고 언급은 했지만요. 이 역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130일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적용을 해보자면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는데요. 실제로 몇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달 안에 사임을 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테슬라의 주가 이 상향할 일만 남았을까요? 자, 어제 테슬라는 반등을 잘 줬는데 시간에서 8% 폭락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관세에 대해서. 근데 지금 좀 전에 한 10분 전에 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미국 상원의원들이 지금 트럼프 거부권의 상징적 조치 불가하지만 어쩌고저쩌면서 트럼프 정책의 공개적인 지금 반대에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제목을 이렇게 나왔죠. 미 상원 트럼프 캐나다 관세 무효와 결의안 채택. 그래서 내가 내용을 잠깐 봤는데 지금 트럼프가 너무 과한 독단적인 정책을 하니까 좀 그거 좀 반발하는 뭐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선물도 반등을 좀 주는 거가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 계속 욕먹다 보면은 일단 미국 내에서는 뭔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계속 욕을 먹다 보면 트럼프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빨리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이번 주 내에서 미국 시장이 뭔가 좋은 얘기로 뭔가 협의점이 만들어지면 반등을 줄 수도 있으니까 투매는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무서워서 투매는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안 빠지잖아요. 뭐 오늘 뭐 20% 빠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투매예요. 빠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관광업체들 잘 망가네요. 넥스틸 아까 5%대 있던 지금 7% 올라가고 휴스텍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3.4%, 한국카본 5% 잘 가죠? 로봇주도 잘 움직이고 그러니까 투매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어제 5%.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장 마감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얘기 나올 줄 알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좋은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25% 관세를 알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 협상안을 제시를 하거나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혹은 너무 과하게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을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좋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어갖고 막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 반등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안 그러니까 시간 후에서 죄다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죄다 폭락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방송국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8%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서 또 더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8%면 이게 5%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전저점까지 밀렸다는 얘기인데 좋게 보면 그래요. 빠질 수 있을 만큼 내려온 건데 그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서부터는 미국 시장도 더 충격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좀 전에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미국 그 상원 의원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뭐 약간 거부권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반발이 지금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뭔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 원하고 근데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가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고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막 이거를 막 하기를 원하고 미국 상원 하원도 다 이걸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다 굶어 죽게 만들어 놓고 미국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그렇지 않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면은 자동차 가격 싹 다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원래 물가가 하나 올라가면 연쇄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하나만 올라가질 않나요. 아니면 뭐 전기 가격을 100원으로 만들어 놓든가. 그렇죠? 기름 가격을 10원으로 만들어 놓든가.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한 부분이 일단 미국의 내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흔들면 매수입니다. 흔들면. 결론은.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투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왜냐면 이게 상황이 제가 예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흘러간다고는 아니니까. 제가 트럼프도 그렇게 과하게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너무 과하게 얘기해서 저도 적잖지 않게 놀랬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조정받으면 사는 겁니다. 조정받으면 사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래요. 일단 이것도 그렇고 나머지들도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갖고 있다면 엔비디아든. 근데 저는 엔비디아는 별로 떠 있어서 별로예요. 떠 있어서 애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시간외에서 떨어진 거 보면 대부분 전저점을 깨는 흐름보다는 전저점을 지지하려는 흐름으로 한 번 더 보려는 흐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이 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크고 왜 얘네들이 잘 갔냐면 전 세계 소비 시장에서 고객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기대가 부응이 돼서 시가총액이 막 조단위가 되고 조단위가 뭐예요? 시가총액이 엄청 큰 거죠. 뭐 1,500조 막 이 왜 그러겠어요? 인도에도 팔고 아프리카에도 팔고 우리나라에도 팔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관세를 그렇게 세게 매겨버리면 미국 내에서만 자기네들만 그러면 나머지 기대 부분들은 줄어들잖아요. 그럼 시가총액 안 박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트럼프 정책 분명히 바뀔 거다. 저는 이런 얘기들도 다 초록밴드에서 하고 있으니까 봐봐요. 지금 LNG 가스선 알래스카 관련주들 로봇주들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시면 든든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각 가권 지수의 경우에는 0.08% 강보합권 오히려 상승불을 켜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 섹터별로 관세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오늘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알래스카 LNG 그리고 로봇주는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휴스틸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